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성이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라서 부모를 봉양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반포보온이라고도 하지에. 이 사자성어는 두 가지의 출전이 전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 삼국시대 말 서진 초의 관료 이밀이 진나라 태시 3년에 진무제의 부름에 조모 공양을 이유로 벼슬을 사양하는 진정표에서 나왔다는 설과, 또 하나는 명나라 말기 본초 강목에 까마귀의 습성에 관한 관찰 기록을 바탕으로 까마귀의 효성에 관한 기록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이밀의 진정표가 훨씬 앞서므로 전자가 맞지 않은가 하지만 그 진위를 떠나 절절한 효심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방 한자야 놀자 오늘 같이 읽어볼 고사성어는 지극한 효심을 표현한 글 반포지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돌이킬 반, 먹일 포, 가을지, 효도, 효로 만들어진 이 글은 까마귀의 습성에서 효도를 연관시킨 글로서 인간의 효도를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밀의 진정표에 관련된 사연을 알아보면 유비, 조조, 선권이 치열하게 싸웠던 중국의 삼국시대 조조의 나라를 이어받은 사마염의 진나라 초기 이밀이란 인재를 조정에 불러들이기 위해 사마염이 출사를 명령했으나 이밀이 이를 거절하기 위해 바친 표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표란 신하가 황제에게 올리는 글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이밀은 관직 제수를 기어코 사양하는 까닭을 표로 밝히고 있는데, 중국사를 통틀어 최고의 효행 명문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가 올려진 이후 중국에서는 제갈 공명이 올린 출살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충신이 아니며, 이밀의 진정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효자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문장이다 아닙니까? 그는 이 글에서 지금 저는 망국 촉한의 전한 포로와 같은 신세로서 아주 하잘것없는 몸인데도 분에 넘치는 발탁과 두터운 은총을 받았으니 어찌 감히 주저하면서 달리 바라는 바가 있겠습니까? 단지 병환 중에 계신 조모 유씨가 마치 해가 서산에 막 넘어가려는 것처럼 숨결이 끊어질 듯 말 듯 가냘파서 사람의 목숨이란 것이 그지없이 위태로우니 아침이면 그 저녁에 어찌 되실지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저에게 조모가 아니 계셨다면 오늘의 제가 잊지 못했을 것이며, 또 조모에게 제가 없으면 여생을 편안히 마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모와 손자 둘이 서로 의지하며 목숨을 이어주고 이어받고 온 처지이니, 이 때문에 저는 애를 태우는 마음으로써 조모를 그대로 두고 멀리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이 44이요. 조모 유씨는 금년이 96입니다. 그러니 제가 앞으로 배학계 충절을 다할 수 있는 날은 길고, 조모 유씨께 길러주신 은혜를 갚아 효도를 다할 날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자신을 길러준 늙은 어미새에게 먹이를 도로 물어다 먹여주는 것과 같은 보온의 마음으로 조모의 돌아가시는 날까지 봉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며 벼슬을 사양했다고 하네요. 이밀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마저도 외삼촌의 강압에 의해 개가를 하여
부득이 할머니 유씨의 손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할머니는 어머니이자 아버지였고 또 그 모든 것이었으니 그런 그에게 할머니를 떠나 출세를 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까마귀는 흉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까마귀의 음침한 울음소리와 시체를 먹는 불결한 속성이 있어 까마귀 밥이 되었다고 하면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까마귀는 길조로 여겼고 옛날 고구려에서도 까마귀는 태양과 땅을 이어주는 전령으로 여겨 발이 셋인 삼조고를 국조로 삼았고 나라의 상징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유래는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의 모델이 된 중국의 본초 강목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초 강목은 명나라 이시진이 1578년에 완성하여 1596년 남경에서 출판된 의서로 흙, 옥, 돌, 초목, 금수, 충어 등 1892종을 7개 항목에 걸쳐 해설하였습니다. 이시진은 이 책을 편찬하기 위하여 약 27년의 세월을 걸쳐 800여 종의 문헌을 참고했고 또한 현지 조사와 표본 채집 등도 병행하는 등 자신의 심혈을 기울인 역작인데 그중 금수 관찰을 하던 중 까마귀의 습성을 관찰하다 그 효성을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까마귀는 부화한 지 60일 동안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지만 이후 다 자라면 먹이 사냥에 힘이 붙인 어미를 새끼가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관찰을 하던 중 까마귀 둥지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둥지 안의 까마귀들은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자세히 관찰해 보니 까마귀 둥지 속에는 늙은 까마귀 2마리가 몸이 허약해서 죽어가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새끼 까마귀들이 어미 까마귀를 살리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첫째 까마귀는 먼 개울에서 입에 물을 잔뜩 물고 와서 어미 까마귀에게 계속해서 입에 넣어주고 있었고 둘째 까마귀는 들과 산에 있는 온갖 먹을 것을 잡아다가 먹이고 있었고 셋째 까마귀는 까마귀가 소화가 잘 되고 가장 좋아하는 개구리를 잡아다 주고 있었다고 안 합니까? 그리고 넷째 까마귀는 물고기를 잡아다 먹이고 있었고 다섯째 까마귀는 동네 사람들이 버린 음식을 물어다 먹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까마귀를 인자한 까마귀란 뜻의 자오 또는 반포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반포란 곧 까마귀가 어미를 되먹이는 습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극진한 효도를 의미하지에. 이런 연유로 반포지효는 어버이에 대한 자식의 극진한 효도를 뜻합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반포지효를 다해봄이 어떻겠습니까? 부산시 낭송협회에서 진행하는 시방 한자야 놀자. 오늘은 효도와 관련된 반포지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